최근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며 전 세계가 양국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며칠 전 서로의 국가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며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1일.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스파이 근절 등을 이유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로 폐쇄하기를 요구합니다. 중국 영사관이 폐쇄 요구를 받은 이유는 스파이 근거지로 지목당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 데이비드 스틸웰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미국 내 연구 결과 탈취의 거점이었다며 백신 개발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중국도 똑같이 맞받아치는데요. 24일 중국도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폐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중국도 72시간을 부여했다고 말하며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테러 협박을 받았기에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27일 아침 성조기 하강식과 함께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관계자들은 긴 천막으로 미국 총영사관의 현판을 가리는 행동을 보였고 방역 당국자들이 영사관의 정문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계자들의 처지는 좀 달랐는데요. 24일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된 직후 미 국무부 직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려 하자 문이 열리지 않아 망치와 드릴을 가지고 문을 따는 모습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에서는 미 관계자들은 후문을 통해 강제로 진입했고 중 관계자들은 정식 절차를 밟아 정문으로 진입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미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필요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자 주변국들은 양국이 추가적인 공간 폐쇄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추가적으로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대답해 높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있는 다른 중국 영사관들의 폐쇄 명령도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미국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격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무역 갈등이나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충돌로 꾸준히 갈등을 빚어온 중국과 미국이지만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것은 이번 전염병 사태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난 2월부터 이번 전염병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음을 연일 강조해왔는데요.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핵심 인물들이 직접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폭스뉴스의 앵커는 방송에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맞다. 중국에는 박쥐나 뱀을 먹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음모론에 가담했습니다. 더 나아가 3월에는 미 하원 의원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꾸준히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팬데믹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고 강조해왔고 2개월 전에는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에 있는 백신 관련 연구기관들을 목표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당시 미 FBI는 이번 바이러스의 백신과 관련된 귀중한 지적재산과 공공보건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는 시도를 목격했다고 전했고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우리를 해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중국 정부가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몇몇 사람이 체포되며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딕슨 여라고도 알려진 준 웨이어가 지난 24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정부의 불법 요원으로 일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FBI의 조사를 받은 뒤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은신 중이던 군사연구원이 체포되며 여론은 미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국군 소속이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국 영사관이 폐쇄된 이후인 28일, 중국이 보낸 수상한 봉투가 미국 내 곳곳에 배달되는 일이 생기며 양국 관계에 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미국 내 9개 주 곳곳에 중국으로부터 보내진 씨앗이 배달된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차이나 포스트라고 쓰여 있었고 일부 품목은 보석이나 장난감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봉투를 열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 각주 농무부는 이 씨앗이 미국 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험한 외래종일 가능성을 생각해 환경에 위험할 수 있으니 씨앗을 심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씨앗을 받은 경우 주 정부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켄터키주 농업당국자는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이 조작인지 장난인지 아니면 생물학적 테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조심하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태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28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온라인 조사 결과 중국이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라스무센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이처럼 여론이 나빠진 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는 무역전쟁이나 홍콩 관련 법안 개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오던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에서 의문의 서류를 불에 태우는 모습이 결정적인 의심을 샀기에 영사관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사관 폐쇄는 1979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4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청두와 휴스턴 총영사관은 모두 양국 외교사에 있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영사관을 폐쇄하는 행위를 통해 양국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상 뉴스피디였습니다.